발 운동을 저희가 알려드릴 텐데 3가지 빠른 속도로 발을 회복할 수 점점 있을 것 더 같습니다. 부서지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피 마스터 이재훈입니다. 오늘은 스페셜 MC로 윤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겸 가수, 현재는 1인 미디어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우라고 합니다. 윤우님 걸으실 때나 신발 착용하실 때 이럴 때 좀 발에서 불편하신 부분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춤도 추고 많이 걷고 뛰고 이런 직업을 했었어가지고 발이 아프거나 아니면은 발가락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좀 오래 못 서 있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따로 발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가지고 그런 게 좀 많이 궁금했습니다. 네, 오늘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시죠. 엄지발가락에 원인 모를 통증이 있거나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휘어져 있거나 옆쪽 뼈가 튀어나와 있다면 오늘 영상 저와 함께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발을 살펴보신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사실 저도 궁금하거든요. 저도 보셨어요? 제 발을 평소에 보지는 않고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발의 통증을 느끼시는 부분이 엄지발가락 옆쪽에 있는 관절 부분이죠. 거기에 대한 통증을 느끼시는 부분들 또는 그 부분에 뼈가 튀어나온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무지외반증이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아, 네. 40대 이상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5% 정도 이런 증상들이 있을 만큼 많이 발생되는 질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진행형 병변이라 네. 처음 시작될 때 잘 잡으셔야 돼요. 그 엄지발가락이 왜 아픈 거죠? 발가락이 아프다라고 하면 발가락이 시작되는 옆 관절 부분이 아프게 되거든요. 네. 전문용어로 이제 MTP 조인트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휘어지면서 통증이 생기시게 되고 신발의 옆면하고 마찰을 일으키면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제일 많으세요. 엄지발가락 통증을 부르는 그런 나쁜 버릇이나 자세나 신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패셔너들 생각해보면 앞코가 이렇게 좁아지는 형태, 네. 그러면 발이 이렇게 휘어질 수밖에 없는, 발이 아무래도 앞쪽으로 많이 밀리게 되면 엄지발가락 아래 부분, 가장 넓은 관절 부분이 압박을 가장 많이 느끼게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평소에 제가 여기 옆에가 많이 튀어나와 있다고 듣거든요. 구두를 신어가지고 더 안 좋아지고 이런 게 있나요? 그런 형태의 제품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뒷굽 자체가 조금 있는 형태의 제품들이기 때문에 발이 아무래도 앞쪽으로 많이 밀려 들어가면서 좁아지는 형태 때문에 발 관절 부분이 압박도를 많이 느끼게 되고 압박을 많이 받는 가장 넓은 엄지발가락 쪽 관절이 더 많이 튀어나올 수 있는데 신발과에 맞지 않는 피팅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패셔너 같은 거는 조금 더 한 사이즈 더 크게 신게 되더라고요. 이게 앞에가 너무 좁다 보니까 발이 너무 끼고 아파가지고. 힐이 있는 제품인데 사이즈가 크니까 앞쪽으로 발이 밀려 들어가는 건 더 많아지는 거죠. 압박받고 밀려나오고 다시 압박받고 밀려나오고 거기서 이 관절 부분이 더 많이 틀어지는 것 같습니다. 엄지발가락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함께 나타나는 그런 증상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 관절 부분이 아프다라는 건 단순히 이 관절만 아픈 게 아니라 여기 안쪽에 있는 내츠가치가 이렇게 안쪽으로 무너지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너지면서 발이 휘어지고 이 휘어지는 부분에서 이 관절 부분이 옆에 신발 부분하고 부딪히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변형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여기 아치가 낮아지고 이 부분에 힘이 빠지게 되면 앞 뒤로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고 여기서 힘을 못 주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뒤로 옮기게 되세요. 혹시 여기 뒤꿈치가 아플 때 통증을 조금 완화하는 스트레칭이나 아니면 운동 같은 움직임이 있을까요? 제일 쉬운 건 뒤쪽으로 간 무게중심을 이렇게 앞쪽으로 보내면 되거든요. 안쪽에 있는 그 쿠션 패드 같은 형태들을 7mm 정도 넣어주셔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무게중심이 뒤에 있는 게 앞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편하게 하실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까치발을 드는 형태. 키높이를 신으시는 이제 여성 남성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키를 높이기 위해서 키높이 깔창을 썼는데 그게 더 몸에 좋아지는 증상 그런. 키높이 깔창은 보통 7cm, 5cm 이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형태는 한 7mm 정도거든요. 인솔로 발 높이를 교정해서 위치를 변형하는 건 1.4cm까지예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7mm 정도. 너무 높은 인솔을 쓰는 부분들은 조금 네, 키높이 애호가 분들은 7cm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엄지발가락이 휘면은 다른 부위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나요? 엄지발가락 쪽이 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안쪽에 있는 아치가 무너지면서 이렇게 다리가 휘어지거든요. 네. 발목에서부터
무릎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갈 때 안쪽으로 이렇게 무너지면서 걷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상하기 위해서 발을 팔자로 이렇게 벌리게 되거든요. 네. 다리가 오다리가 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다리 길이도 변화될 수 있고 허리 협착 형태로 통증이 또 이연돼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발바닥 부분을 정렬을 잘 맞추시는 부분을 신경 써주시는 게 걸으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엄지발가락이 얼마나 휘었는지에 따라서 또 대처법이 또 다른가요? 예, 엄지발가락 각도가 휘는 부분을 일반적으로 15도 이상 휘게 되면 네. 그 형태를 무지외반증이라고 판단하게 되고 20도 이상을 이제 그 중기 단계, 그다음 40도 이상 형태를 이제 심한 시비어한 단계로 판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15도 정도에서 20도 초기 단계를 넘어갈 때 좀 통증들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네. 예, 그럴 때 빨리 여기 아치부터 넘어지지 않게 좀 잘 잡으시고 엄지발가락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혼자 실천할 수 있는 팁 같은 거 보면서 막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가장 좋은 대표적인 이 세 가지 운동이 있거든요. 네. 숄트 풋 엑서사이즈라고 해서 발을 이렇게 작게 만드는 거. 일반적으로 뭐 수건 당기기라든지 또는 발가락으로 바닥에 있는 종이 짚는 형태, 발을 작게 만들어서 발 안에 있는 아치가 이렇게 최대한 수축될 수 있게. 두 번째는 앞에 있는 발 관절 부분을 위쪽으로 최대한 들어 올린 다음 발을 바깥쪽으로 다 벌리고 새끼발가락을 먼저 지면에 닿고 엄지발가락을 그 다음 지면에 닿고 나머지 발가락을 다 내리는 형태, 토 스트레치 아웃 운동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토 익스텐션 운동이라고 해서 엄지발가락만 위로 올리고 나머지 네 발가락은 가만히 있고요. 그 다음 엄지발가락을 바닥에 꾹 누른 상태에서 나머지 네 개 발가락만 쭉 위로 올리고 이렇게 번갈아 하는 운동, 발의 내재근을 활성화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형태의 운동입니다. 평소에 이제 발가락 장난 같은 거를 치면은 쥐가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발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현상인가요? 발바닥 안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뭉치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거나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사용했을 때 쥐가 좀 나게 되는 케이스가 근육이 생기는 거죠. 뻣뻣해져 있고 근육이 이러니까. 뻣뻣해 있거나 또는 한동안 너무 안 쓰고 있거나 네. 발 장난을 많이 치는 게 좋으세요. 그 혈액 뽑을 때도 손 펌핑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발을 막 이렇게 움켰다 놨다 이런 형태의 동작들을 많이 하시는 게 발 근육 활성화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세요. 저처럼 발에 통증이 많으신 분들, 발의 건강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이렇게 다리가 붓다 보니까 발도 부어가지고 신발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새 신발을 구입을 했는데 발이 안 맞는 줄 알고 교환을 한 적이 동아리가 제2의 심장이다. 동아리가 잘 움직여야 된다.